유튜브 시청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8박 9일 긴 자전거 여행 기간 중 안장 통증은 어느 정도였고 그 안장통은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안장통은 또 하나의 주제이고 이건 매우 주관적인 사안입니다. 저는 여행 4일차부터 안장통으로 라이딩하는 게 좀 불편해졌고요. 라이딩하면서 의도적으로 일어나 댄싱도 하고 시간마다 잠시 쉬고, 하지만 매일 9시간 남짓한 라이딩에는 나의 엉덩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찬물로 냉찜질을 해주고 통증 근처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6일차쯤엔 엉덩이에 딱지가 졌더군요. 안장통이 둔감해지고 익숙해질만 하니 어느새 8박 9일간의 자전거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백두대간 자전거 종주 여행 6일차 6월 3일 아침 삼척시 하장면입니다. 하장면에서 유일한 모텔 광동파크장에서 편안하게 잘 쉬었어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식사를 이곳 식당에서 먹었는데요. 강원도의 시골 밥상이랄까요?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자전거 여행 계획은 하장면에서 출발, 태백시 주변을 한 바퀴 도는 태백시 순환 코스입니다. 거리 100km, 상승고도 2330m의 거느리형, 도계, 태백시를 지나 삼수령 판문고개, 노나무제, 고안, 두문뭉제를 넘어 다시 태백시로 돌아오는 태백시 주변 한 바퀴를 도는 순환 코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So cool. 더 이상 뭘 말하는데? 오늘 여행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120% 완수. (35번) 백두대간로를 따라 태백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700m대의 고지대로 아침 기온이 시원하니 좋습니다. 황지연못은 태백 시내에 있는 낙동강 발원지 연못인데요. 오늘 저녁 숙소는 그 황지연못 근처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이 6월 3일인데요. 이것은 아직 밭작물을 심기 전일까요? 한참 준비 중이죠. 밭이 워낙 넓어서 포크레인 장비가 밭을 가는 생소한 장면입니다. 돌반, 흙반이다 보니까 포크레인 이 포크에 이제 돌을 걸러내고 그 밭을 고랑을 일구는 모습이고요. 네, 이때만 해도 강원도는 가뭄으로 농부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밭에 물을 대는 게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네, 거느령은 흥미로운 역사적 유래가 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삼척 근덕궁촌에서 살해되자 고려의 충신들이 이 고개를 넘으며 고갯마을 위에 과무와 과목을 걸어놓고 다시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며 고개를 넘어서 태백산중으로 몸을 숨겼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유서 깊은 고개입니다. 관모를 뜻하는 건과 의복을 뜻하는 의를 합쳐 거느령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으로 인도들이 구름의 시야가 가려진 내리막을 내려오던 중에 갑자기 구름이 사라진 영상처럼 시원스러운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네, 저 아래 산비탈진 곳이 도계면 점리인데요. 2017년도 강원도 삼척 도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었는데 바로 그 피해 지역이 저 점리라는 마을입니다.
와, 정말이지 나에게 놀라운 사실은 이 거느령 길이 나에겐 처음 와보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스치는 풍경을 보고 지난 2019년 가을 추석에 강원도 가족 여행길에 이 정선으로 넘어가는 길에 일부러 이 한적한 길로 지났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급경사로 올라와서 내려다본 산비탈 풍경이 매우 매력적이었는데 내가 그 길을 보고 언젠가 이 길을 이런 산악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한번 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니 의도치 않게 이 길을 자전거를 타고 와버린 거예요. 와, 정말 조금은 소름 돋더라고요. 네, 이 길은 삼척 도계에서 태백시까지 이어지는 공도 구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덤프트럭과 대형 화물트럭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녀요. 백두대간 종주 여행 중 제일 긴장하고 제일 힘들었던 구간으로 기억됩니다. 태백시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아서 위험하니까 라이더님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거느령 다운힐 이후 해발 200m에서 도계를 지나 통리제 720m까지 약 15km 구간이 쭉 경사로가 되겠습니다. 통리제를 찍고 태백시에 진입해서 시원한 냉막국수를 점심으로 한 사발 흡입을 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이 막국수집은 태백시에서 나름 유명한 맛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수령 피주석에서 할리데이비슨 바이크 라이더 커플을 만났어요. 이분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백두대간 종주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대단하다 엄지 척척 날려줬지요. 이 삼수령의 유래가 된 그 전설이 있어요. 아득한 옛날 묵황상제의 명으로 빗물 한 가족이 대지로 내려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는 하늘에서 이 빗물 한 가족은 한반도의 등마루인 이곳 삼수령으로 내려오면서 아빠는 낙동강으로 엄마는 한강으로 아들은 오십천강으로 헤어지는 운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헤어져 바다에 가서나 만날 수밖에 없는 빗물 가족의 기구한 운명이 바로 삼수령의 전설이고 유래랍니다. 네, 다음은 삼수령에서 판문고개까지 11km를 이동합니다. 삼수령에서 35번 백두대간로를 따라가다 424번 역둔 원동로 정선 원동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판문고개에서 노나무제까지는 구간거리가 10km이고 6km 급경사 다운힐과 4km 어필이 연속되어집니다. 네, 용속길 판문마을입니다. 지난 2019년 추석에 정선을 이 길을 통해서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산비탈 밭 전체가 배추로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그 좌우측면에 비탈진 그 밭이 모두가 이제 배추밭이 되는 거죠. 이제 가을에 오면 이제 푸릇푸릇한 그리고 이제 그런 배추들을 한참 수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레방아 가던 삼거리에서 사북 노나무째로 좌회전해서 진입을 합니다. 노나무째는 노나무째 터널 앞 300m 전방에서 우측 샛길로 빠져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네, 노나무째 옛길은 거리 2.3km에 평균 8%대 어필 구간입니다. 짧고 굵은 그런 어필 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노나무째는 이 일원에 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겠죠. 노나무 관련된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데요. 우측에 부연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불구불한 노나무째를 지나 내리막을 신나게 내려오면 바로 정선군 사북읍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촌이었던 사북과 고안읍을 경유합니다. 2004년도에 공식적으로 폐광촌이 된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인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유치했고, 그것으로 더 유명해진 곳이 이제 고안 사북이 되겠습니다. 최근 2018년에는 강원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폐광촌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깔끔한 도시의 면모를 잠시나마 지나오면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안읍 끝지점인 상갈래 교차로에서 38분도 태백시 두문동제 방향으로 직진해서 갑니다. 네, 상갈래 교차로에서 두문동제 터널 1분까지는 3.3km 거리에 7.6%의 어필 구간입니다. 1000m가 넘는 고지에 빨리 달리는 많은 차량의 통행량, 그리고 피로도, 그리고 반듯하게 3.3km를 7.6%의 경사각으로 쭉 올라가는 이 도로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백산 두문동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태백시로 넘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해발 1268m이고 어필 구간은 6.5km에 평균 8.1, 최대 20%까지의 경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어필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도로는 폐쇄된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로 이제 6.5km를 올라가는 구간은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고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나무만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두문불출이라는 말의 유래가 뭔지 아신가요? 아마 뜻은 알 거예요. 바로 이곳 두문동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조선 초 이성계가 고려를 정복하고 정권을 잡은 후 고려의 백성들을 무마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열고 고려 유신들을 등용하려 했습니다. 조이생, 임선미 등 72명의 고려 유생들은 개성 인근 만수산 남쪽골, 지금의 두문동이죠. 두문동에 들어가 두문불출하였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고려 유신들의 아주 강직한, 강의로운 절개가 두려워 그 산에다가 불을 놓고 그들을 모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두문동 사람들을 미워해서 심지어 개성 선비에게는 앞으로 100년 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그들의 후손들은 할 수 없이 평민이 되거나 장사를 생업으로 삼게 되었고, 이때 개성상인이 탄생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대해 숨진 고려의 충신 두문동 72현은 그 후 350년이 지난 영조 때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영조 때 이들은 복권이 되고요. 영조는 부조현이라는 세 글자로 비석을 세워 그들의 충직한 마음과 절개를 기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그 뜻은 두문동의 고려 충신들처럼 문을 걸어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날 정선군 고안읍에도 두문동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개성 인근 두문동에서 살아남은 7명이 정선 산골로 숨어들어 살았다라는 전설이 이곳에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곳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두문동 고개가
바로 그 마을을 지나서 태백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이고요. 그래서 두문동 고개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네, 오전에 건의령을 넘어왔고 그 건의령에 대한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 시대적 배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노래가 두문동째 왔습니다. 네, 숨소리가 되게 거칠게 이렇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사실 하나도 힘들지 않게 또 힐링하는 그런 느낌, 행복한 기분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해발 1668m다 보니까 오랜 시간 있지 못했고요. 구름 안개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추웠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태백시로 내려오게 됐고요. 내려가는 그 다운힐 구간도 올라오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좀 길었고 재미지게 내려왔습니다. 두문동제 정상에서 38번 태백시 국도까지 약 9km 다운힐이 이어집니다. 내리막 경사도는 마이너스 6% 정도 되고요. 네, 두문동제 터널을 지나온 38번 도로와 합류되는 지점에서는 고속 질주하는 차량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네, 태백시에 진입한 시간이 7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어두워졌고 숙소는 일단 황지연못 근처에서 묵기로 하고 서둘러 이동을 했습니다. 네, 태백시만의 물 닭갈비가 유명한 것 같아서 황지연못 근처 골목길에 김서방네 닭갈비라는 곳에서 저녁밥을 먹게 됐습니다. 어때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 맛있어 보이나요? 네, 금요일 주말이어서인지 인근에 모텔을 좀 쉽게 잡질 못했어요. 여기저기 전화 끝에 그랜드 모텔이라는 곳에서 특실, 제일 넓은 방을 6만원에 이용을 했고요. 네, 아침에 하장면을 출발해서 건의령, 도계를 지나 통리제, 태백시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삼수령, 판문고개, 노나무제, 정성구 사북면, 고안읍을 통해서 두문동제, 그리고 다시 태백시로 돌아오는 101km의 상승고도 2337m의 라이딩을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행 어떠셨나요? 태백 지역의 건의령과 두문동제에 관한 역사적 유래가 흥미로웠고요. 건의령과 포문리는 2019년 가족여행 때 지나갔던 그 길을 자전거 여행으로 다시 지나가는 그 감회가 좋았습니다. 오늘 라이딩하기에 몸 상태 좋았고요. 중간 보급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날씨도 라이딩하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감사합니다.